교재에 170쪽에 있는 문제를 지금 풀어볼게요. 한 문제당 2점씩 됩니다. 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라고 나와 있고, 거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된다라고 표시되어 있죠. 절대로 신규로 하시면 안 되고 이 차트를 가지고 그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1번에 보면 차트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분류가 IT 제품인 데이터만 품명별 수출 단가와 수출량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이 차트 영역을 눌러주게 되면, 아까 제가 여기 차트 요소 추가하는 거, 차트 스타일, 여기 차트 필터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요 차트 필터를 눌러주시고,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분류가 모인 거가 나오게 하라 그랬죠. 분류가 모인 거 IT에 해당이 되는 제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데이터에 가서 보면 IT에 해당이 되는 제품이 지금 보면은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이에요. 보이죠? 그리고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가로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다 나와 있지만 거기 나와 있는 거에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냉장고, 3D TV, 전기밥솥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를 여기 필터 기능에 들어가서 이쪽에 나와 있는 냉장고를 빼고 3D TV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전기밥솥을 빼라는 얘기야. 얘를 빼주시면 돼요.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를 빼주시고 여기 밑에 보면 적용이라는 말 있거든요. 걔를 꼭 눌러주셔야지만 반영이 돼. 그럼 쉽게 여기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만 나와 있죠. 차트 범위를 수정할 때는 그 필터 기능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죠? 요거 또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만약에 저는 요거를 지금 보면 수출 단가가 있고 여기 수출량이 있고 수출 총액인데 나와 있는 거에 보면은 지금 뭐가 빠졌냐면 수출 총액이 빠졌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필터에 들어가서 여기 수출 총액이 선택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빼면 돼. 빼고 반드시 뭐 눌러야 돼요? 적용이라는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들어갑니다. 적용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수출 단가랑 수출량, 그 다음에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적용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요 가로축과 요 세로축의 위치를 서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차트 디자인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 있죠. 여기서 이 행렬 전환이라는 말 보이세요? 네, 얘를 눌러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 내가 차트를 보는 방향을 조금 내가 바꿔서 좀 데이터 분석을 좀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이 부분에 있는 뭐를 눌러서 행렬 전환을 눌러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아셨죠? 가끔 이거 바꿔야 되는 상황에 차트 종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얘를 눌러주시는 거야. 그리고 없으면 안 해도 되죠. 우리는 지금 이거대로 나와야 되잖아.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이 나와야 되니까 얘대로 나오는 게 맞는 거지. 맞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데이터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옆에.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차트 필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했던 거하고 여기가 같은 거야. 여기서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해서 조절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여기 있는 이 차트 필터에서 하든가 아니면 여기 데이터 선택에서 하든가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절하시면 돼요. 아셨죠? 차트의 범위를 수정하는 방법이야. 가장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 기능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1번이 해결이 됐어. 2번 문제 보면은 이번에는 차트 제목 및 축 제목. 그러니까 차트 제목에는 결과를 봐야 되겠죠. IT 제품 수출 현황이라고 하는 차트 제목이 들어갔고 축 제목은 금액이라고 하는 축 제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보이시죠? 문제에서 보면은 차트 제목 및 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세로 갑축 제목의 문자열에 대하여 세로로 지정하시오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차트 제목을 지정해야 되는데 차트 제목을 쓸 게 없잖아. 이럴 때는 플러스지. 이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 보시게 차트 제목이라는 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가서 옆에 보면 이 역삼각형 모양, 이거 삼각형 모양이 또 있잖아요. 얘를 눌러서 어디에다 넣을 건지 차트 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차트 제목이라고 나오잖아. 그쵸? 또 여기다가 클릭해서 제목을 써주셔야 되겠죠. IT 다 대문자야. IT도 IT 제품 수출 현황 IT 제품 수출 현황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글씨체나 이런 거는 또 다시 바꾸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우선은 차트 제목을 집어넣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IT 제품 수출 현황이라고 하는 제목을 집어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셔야 되니까 하나 더 추가해야 되죠.
여기에 이게 들어갔어. 이게 여기는 지금 세로축이잖아. 얘는 가로축이고. 그럼 우리가 여기 플러스를 눌렀을 때 여기 보면 축 제목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 축 제목에 가서 또 여기 버튼 눌렀을 때 가로예요, 세로예요? 우리가 이거 세로로 가야 되는 거야. 세로를 눌러주셔야 되는 거야. 그쵸? 세로축을 눌러주면 축 제목이라고 뜨잖아요. 그죠? 가로축을 하게 되면 여기 밑에 뜨는 거야. 밑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클릭하고 여기다 또 내용을 써주시면 돼. 지우시고 금액이라고 적어주세요. 세로축입니다. 세로축. 명칭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입력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명칭을 아셔야 돼. 명칭을 알고 계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상하게 보이죠? 방향이 안 맞아서 그래.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오른쪽에. 그리고 이게 축 제목 서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보이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요 텍스트 옵션이라고 해서 요 텍스트 옵션이 있고 여기 제목 옵션이 있고 나오는데 요 텍스트 옵션, 그러니까 글자잖아요. 그죠?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세로 맞춤이라는 게 지금 정가운데로 되어 있고 요 텍스트 방향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텍스트 방향을 뭐로 바꿔야 돼요? 세로. 세로로 바꿔주셔야지만 금액이 이렇게 나와. 다시요. 요거 들어가는 과정은 요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에서 뭐 하시면 된다고요? 더블 클릭하면은 축 제목 서식이라고 하는 게 나와. 그러면 요 맨 끝에 얘네들이 보니까 이게 방향 같잖아. 그죠? 얘를 눌러주셔서 텍스트 방향을 뭐로 바꾸신다고요? 세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 세로 눌러주면 금액이 바르게 나오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축 제목 서식으로 들어가시거나 똑같은 거 나와. 더블 클릭을 하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축 제목 서식으로 들어가든 같은 게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2번이 됐고 이제 3번 차트 제목은 얘가 차트 제목이죠. 이 차트 제목은 글꼴을 뭐로 바꾸래요? 도둠체. 이 차트 제목을 바꾸실 때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커서가 안에서 깜빡깜빡거리면 이 수출 현황이라고 하는 글자만 바뀌어. 깜빡거리면 안 되고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실선으로 바뀌어야 돼. 아셨죠?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실선으로 바뀌어야 여기 IT 제품 수출 현황이라는 글자가 다 선택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홈에 가서 글꼴을 뭘로 바꿔요? 도둠체. 여기 쫙 펼쳐지면 여기서 뭐로 바꾸냐면 도둠체로 바꿔주시면 돼. 글씨 바꾸면 꼭 엔터 누르세요. 도둠체로 바꿔주시고 크기가 16, 글자 크기 16입니다. 되셨나요? 도둠체 16 바꾸셨죠? 그 다음에 진하게는 하라는 말이 없어. 근데 얘가 굵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빼야지. 그러면 굵게 하라는 말이 없었는데 그쵸? 이거 빼야 돼요. 굵게. 지금 도둠체 16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진하게 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선택할 때부터 진하게가 있었지. 그쵸? 진하게가 원래 되어 있었죠. 네, 그럼 그냥 놔두세요. 우선은 도둠체 16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테두리 실선 그림자 넣으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건 어디 가서 하셔야 되냐면 요 끝에 서식에 가서 요 끝에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가 실선이라고 하는 거는 요 테두리 윤곽선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테두리 윤곽선을 그냥 검정으로 바꾸시면 돼. 그게 실선이야. 테두리 윤곽선이라고 나와 있는 도형 윤곽선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걔를 눌러서 걔를 뭐로 바꿔요? 검정입니다. 도형 윤곽선이에요. 도형 윤곽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형 효과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지? 그 도형 효과를 눌러서 여기 그림자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바깥쪽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요 바깥쪽이라는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걸로 바꾸래요? 오른쪽 아래. 얘네 얘. 지금 첫 번째 거 같아요. 첫 번째 거. 오프셋 오른쪽 아래. 맞죠? 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셔야 돼. 그래서 요 외곽선에 있는 검정색이랑 여기 그림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이 서식을 눌렀을 때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에 가서 바꿔주시는 거야. 절대 거기 텍스트라고 나와 있는 곳에서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워드아트야. 이쪽에 가서 바꾸셔야 돼.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에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해결이 됐고 이제 4번 문제 봐보세요.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수출량 계열에 대하여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지정하고 보조축으로 표시한 다음에 표식 세모는 크기는 10으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 차트를 봤을 때
수출 단가는 이렇게 보이는데 수출량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거 왜 안 보이냐면 수출량은 이 수출 단가와 수출량의 금액 차이가 너무 큰 거야. 수출 단가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있는데 수출량은 지금 단위가 뭐예요? 몇천 원, 5천 원도 안 되는 금액들이잖아. 그럼 5천 원도 안 되라는 거는 여기가 최저값이 0이고 여기가 그 다음에 값이 5만 원인데 그 0하고 5만 원 사이에 있고 요쪽에 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수출량이잖아. 안 보이지? 그쵸? 그래서 이 단위 구조를 기본축하고 보조축으로 나누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금액이 큰 거는 뭐예요? 막대 그래프로 해주는 거고 금액이 작은 거는 꺾은 선이라고 하는 차트로 종류를 바꾸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야 금액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 거는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걸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수출량을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럼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계열 잘 보이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굳이 수출량을 선택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얘를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대신 계열이 하나 정도는 선택이 돼야 돼. 이 상태에서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차트 종류가 다 바뀌어버려. 우린 특정 하나만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계열은 꼭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는 말이 떠야 돼. 보여요? 네, 그쵸. 근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보세요. 제가 이 차트 영역을 누르고 하잖아. 그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는 계열이라는 말이 안 떠. 그냥 차트 종류라고 뜨잖아. 그럼 두 개의 차트의 계열 종류가 한꺼번에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근데 얘를 눌러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열이라는 말이 붙기 때문에 하나의 계열을 골라서 우리가 차트 종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야. 그쵸?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 여기 있죠? 수출 단가가 있고 수출량이 있잖아. 지금 문제에서 누구 바꾸라 그랬어요? 수출량을 바꾸라 그랬어. 그럼 수출량에 있는 요 묶은 세로 막대형을 눌러서 꺾은 선 중에서도 어떤 꺾은 선?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에요. 얘예요. 꺾은 선 차트 종류에서는 얘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요. 요거 선택하세요. 선택했죠? 그리고 얘를 어느 축으로 바꿔라? 보조축. 여기 선택해 주시면 돼. 수출량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해주시고 보조축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이거 보조축 안 하면 안 돼. 여기 이렇게 바뀌잖아요. 여기 바뀌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그럼 차트가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 기본축에 해당이 되는 요 그래프는 요걸로 해서 이렇게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금액은 이쪽에 있는 보조축에 있는 걸 보고 확인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나도 차트를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실무에서도 차트 종류를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조축으로 좀 빼줘야 돼. 아셨죠? 근데 이거를 차트 종류를 무조건 바꿔야 되냐? 안 바꿔도 돼. 차트 종류는 똑같이 막대로 하고 보조축으로 빠져도 돼요. 아셨죠? 근데 이건 일부러 차트 종류를 조금 변화를 준 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이제 우리가 하나는 했고 표식을 안 바꿨어요. 여기서 표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요 네모나게 생긴 거 요 모양 보이시죠? 얘네들을 표식이라고 불러. 요 네모나게 생긴 거를. 근데 요 모양을 지금 뭐로 바꾸래요? 세모로 바꾸래. 그러면 우리가 표식을 바꿀 거니까 표식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요. 클릭하지 말고 그냥 표식 위에다가 마우스를 놓은 다음에 그 상태에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또 이게 보조축이 또 이렇게 여기 메뉴가 여기 또 나와요.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이 첫 번째 거 채우기 눌러보세요. 이게 표식이라는 요 말이 안 보이면 이게 이렇게 너무 내려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쭉 올리시면 돼. 요 채우기에 있는 요 표식을 누르시는 거야. 얘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또 뭐 보여요? 표식 옵션. 그러면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 네모가 그냥 나온 거예요. 자동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아무거나 나오게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모양으로 바꿔야 돼요? 세모. 그러니까 여기 기본 제공으로 들어가야 돼. 얘를 기본 제공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표식에서. 이렇게 간 거죠.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으로 간 거야, 지금. 그쵸? 그래, 여기 가서 뭐 눌러야 돼요? 얘를 무슨 모양으로? 세모. 세모의 크기 얼마로 바꿔야 돼요? 10. 세모 모양의 크기 얼마로요? 10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4번이 된 거야. 4번이 된 거고. 네, 마지막에 이제 5번이 나오는데, 이 5번은 자주 나와. 차트 영역 서식에 있는 테두리를 지금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차트 영역이잖아요. 이게 모서리가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둥근 모서리로 이렇게 바꾸라는 거. 이거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요게 지금 여기 위에 보시기에는 요거 이 그림이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냥 채우기가 있고 여기 테두리가 있는데 테두리에서 하시는 거야. 테두리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여기 뭐라고 모여요? 둥근 모서리.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둥근 모서리 해주시면은 끝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둥글게 바뀌었잖아. 요 둥글게 바뀐 거 보이죠? 네, 요거를 해주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냐면 색 변경에서 색을 몇 번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9를 지정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요. 여기를 클릭을 하고 요 차트 디자인, 요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시게 되면 요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색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2번이야. 여기 가서 9번을 찾아야 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컴퓨터 한두 자리만 빼고는 이게 그 단색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단색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요. 우리 거에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몇 번이 나와 있냐면 지금 저희 9번으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거하고 색깔이 똑같지 않을 거야. 색상표 9번.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달라도 그냥 거기 나와 있는 9번 눌러주시면 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똑같은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색 1, 색 2, 색 3이라고 뜰 거예요. 그럼 그거 선택하시면 돼. 그래서 어디에 가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만 우선 알아두세요. 색 변경해서 해주시는 거야. 됐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차트 1번이 끝나는 겁니다. 차트 2번을 눌러주시고 차트 작업 2를 눌러보세요. 차트 작업 2를 눌러주셔서 기존에 나와 있는 이 표 자체를 지우시면 안 돼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볼게요. 문제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우선 1번 생산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나와있죠? 벌써 나왔네. 그죠? 그러면 이것도 생산량이 지금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일 때는 그냥 잘 보이는 계열을 하나를 그냥 선택을 해요. 잘 보이는 계열을 하나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마우스를 이렇게 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마시고 내가 선택한 거 위에서 그냥 위에다 놓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보면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에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 눌러주시면 이 모양 나오죠? 이 중에서 지금 바꿔야 되는 거는 생산 원가가 아니라 뭐예요? 생산량이야. 여기 묶은 세로 막대형의 표시기는 꺾은 선형. 얘죠? 표시기는 꺾은 선형 눌러주시고 어느 축? 보조축. 그러면 여기 위에 이렇게 바뀌는 모양이 이렇게 보이잖아. 얘가 요 꺾은 선 얘가 여기 보조축 여기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1번이 된 거고 1번이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2번 문제 보면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굴림체 크기 20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럼 차트 제목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차트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에 플러스 있죠? 이 플러스 눌러주시고 차트 제목 있잖아. 그래서 차트 제목에 옆에 있는데 가서 어디로? 차트 위로 넣어주시면은 차트 제목이라는 게 위에 떠요. 그러면 얘 지우고 내용 써야 되겠죠? IT 제품 생산 현황 띄어쓰기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돼. 입력을 하실 때 띄어쓰기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냥 막 하지 마시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띄어쓰기까지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띄어쓰기까지 살펴봐 주시고 되셨죠? 그런 다음에 얘를 지금 굴림체 20에 굵게로 지정해야 되는데 요거 하실 때는 점선을 눌러서 실선으로 바뀌어야지만 한 번에 다 바뀐다 그랬어요. 점선이 뭘로 돼야 돼요? 실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굴림체네. 굴림체라고 써야 돼. 굴림체 글씨체를 여기에서 눌러서 직접 굴림체라고 쓰시고 엔터 누르세요. 굴림체로 바꿔주셔야 되고 글자 크기는 얼마예요? 20 굴림체 크기 20 진하게는 이미 되어 있어. 굵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는 진하게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또 누르면 진하게가 해지가 되는 거겠지. 그냥 놔둬야 되겠지 얘는. 그쵸? 이렇게 해서 굴림체로 바꿔주시고 크기 20에 진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돼. 2번이 된 거죠. 그죠? 2번이 되신 거고. 3번 기본 세로 축의 주단위는 20만원 보조 세로 값 축의 주단위는 400으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쪽이 기본 축이라 그랬죠. 얘가 보조 축이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결과물로만 봤을 때 이 기본 축은 최소값이 0이고
그쵸? 제 거 보세요. 최대값은 80만원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는 보조축은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400원이야. 얘는 200원씩 커졌어. 200원씩 커진 거 맞죠? 얘는 지금 얼마씩 커졌냐? 10만원씩 커졌단 말이야. 그쵸? 그거를 바꾸래.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하시거나 할 때는 시험 문제에서는 요 주단위값만 나오는 게 아니라 최소값이나 최다값을 바꾸라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수정하실 때는 요 숫자 위에서 아무 숫자 위에서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축서식이 이렇게 떠. 축서식이 나오면서 여기에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 내가 더블 클릭했는데도 얘가 안 보인다 그러면 요 맨 끝에 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림을. 그쵸?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80만원이고 기본에 있는 그 주단위를 우리가 지금 얼마로 바꿔야 돼요? 20만원으로 바꿔야 돼요. 일시, 100, 1000만, 10만. 엔터 눌러주시면은 변경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20만원. 그러니까 수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정하다 잘못하니까 새로 쓰시면서 지우고 새로 쓰고 엔터 눌러주시면 돼. 그게 가장 정확해. 수정하려다가 괜히 20만원, 200만원으로 적거나 막 그러면 안 되니까. 그쵸? 근데 보조축도 이 상태에서 보조축에 있는 숫자에 가서 또 뭐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그럼 최소값은 0, 최대값이 1600이야. 여기는 1400으로 우리 거는 나와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1600원이에요. 그냥 1600으로 바꿔야 되겠지. 여기는 최대값이 1600원. 그리고 얼마씩 커졌냐면 기본이 400으로 커졌어요. 400으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400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최소값은 0으로 그냥 맞고 최대값이 1600. 그 다음에 기본이 얼마로 커졌어요? 400이야.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수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요게 지금 한 게 우리가 3번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범례는 여기 어떤 게 범례예요? 얘가 범례지. 얘가 범례야. 명칭 모르시면 안 돼. 요 범례는 아래쪽에 배치를 하고 불림체하고 크기를 얼마로 바꾸라고 했냐면 12로 바꾸래요. 그래서 요거를 변경하실 때는 이 범례에서 뭐 하면 돼요? 더블 클릭. 그러면 여기 위치가 나와. 위치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범례의 위치를 어디로 바꿔요? 아래쪽. 범례에서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또 어떻게 하세요? 플러스에 가서 여기 범례라고 하는 거 눌러서 여기 아래쪽으로 눌러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불림체 12. 홈에 가서 불림체 크기 얼마로 바꿔요? 12. 불림체 12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불림체로 바꿔주시고 크기를 얼마로 바꿔요? 12.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5번이죠.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 얼마로 바꾸라 그랬어요? EBT. 그리고 둥고 모서리로 나왔잖아. 이렇게 잘 나온다 그랬죠?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쪽에 우리가 요 대시 종류라고 나와 있는 거를 지금 대시 종류가 있고 이건 이제 파선이냐 선이냐 이걸 바꿔주시는 거고 여기 뭐 너비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 너비를 몇 bt로? 2bt로.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면 숫자 올라가요. 요 너비를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요 2bt로. 너비를 2bt로. 0.5로 되어 있으면은 요거 이렇게 증가 버튼 몇 번씩 눌러주게 되면 2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둥근 모서리는 아래 가서 뭐 하시면 돼요? 체크.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바뀌었죠? 그쵸?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요 제목을 다르게 입력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 제목을 클릭을 하셔서 얘 지우세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세요. 지웠죠?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그 제목을 지금처럼 추가를 해서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면 A1에 IT 제품 생산 현황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들어가 있죠. 이 제목을 연동해서 제목을 넣으라는 경우들이 나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IT 제품 생산 현황이라는 글자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여기 A1에 입력되어 있는 이 제목을 그대로 여기에 차트 제목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져오게끔 하라고 하는 게 연동되게 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먼저 삽입하는 거는 플러스를 눌러주는 게 맞아. 플러스를 눌러서 이 차트 제목에 가셔서 여기 위를 눌러주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가 맞아. 여기까지 눌러서 뭐가 나와요? 차트 제목이 나오면 돼. 그런데 여기다가 글씨가 내가 진짜 쓰는 게 아니라 A1에 입력되어 있는 그 글씨를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는 게 거의 다 무슨 걸로 했어요? 는이라는 걸 이용해서 많이 했죠?
근데 그거를 여기 수식 입력질에 가서 는을 해야 돼. 여기서 수식 입력질에 가서 는을 하고 여기 차트 제목에다 는 할 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수식 입력질에 는을 하고 A1을 클릭해요. A1. 왜냐면 A1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가져올 거니까.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죠? 이게 연동되는 거예요. A1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차트 안에 그대로 연동되게끔 삽입하는 기능이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거 어디서 한다라는 거야? 수식 입력줄에서 해야 되는 게 포인트지. 아셨죠? 수식 입력줄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저만 보세요. 차트 제목이 없어. 차트 제목이 없어. 그럼 이럴 때 플러스를 눌러서 차트 제목에 있는 차트 위를 눌러서 이 차트 제목이라는 거는 삽입할 수 있잖아. 그쵸? 이 상태에서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수식 입력줄로 가는 거야. 가서 는 하고 A1셀을 클릭한 다음에 반드시 뭐를 눌러주면 엔터를 눌러주면은 연동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까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 문제 여기 뒤에 문제 있는 거 풀다 보면은 연동돼서 제목 입력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요것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 요 차트 3번에 있는 요 차트는 원형이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 유형이지. 얘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잘 나오는 유형은 막대형에 꺾은 선형이 있는 거.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요거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어쩌다 나오면 내가 원형에 관련된 거 못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걸 한번 또 풀어볼게요. 1번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차트를 시작을 할 때는 차트 영역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 그죠? 영역이 선택되어 있어야 차트 디자인이라는 게 나오고 하잖아. 그죠? 얘가 영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번에 보면 차트 종류를 원형 대 가로막대형으로 변경하세요 라고 나와있죠. 차트 종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바꾸라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주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막대가 2개 있을 때 하나의 계열을 누르고 했었던 거는 2개 계열 중에 하나를 차트 종류를 변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차트 종류 자체를 다 변경을 하는 거니까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원형 차트가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죠. 지금 어떤 차트를 바꾸라고 했냐면 원형 대 가로막대형. 이 차트 종류는 여러분들이 모르면 마우스 갖다 놔야지 뭐. 그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이름 나온단 말이야. 원형 대 가로막대형. 문제 나와 있는 차트 그대로 골라주셔야 돼요. 원형 대 가로막대형. 그리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 차트 종류가 바뀌어요. 차트 종류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2번에 보시게 되면 차트의 계열 분할 위치에 둘째 영역값을 3으로 지정하고 가장 적게 점유하고 있는 계열 C2C를 원형 대 가로막대형 차트에서 분리하세요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실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 차트 요 계열 있죠. 얘가 차트 계열이잖아. 얘네들이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말 나오죠. 네, 여기를 들어가 주시는 거야. 그러면 요게 뜰 거야. 그럼 이쪽에 이게 나와 새롭게 계열 분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뭐 쪼개진 원형을 어떻게 할 건지, 간격 너비는 어떻게 할 건지, 둘째 영역은 어떻게 할 건지 뭐가 뜨죠. 그죠?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뭔가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모르면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에 들어가면 돼. 그럼 웬만한 게 다 나와 있을 거야. 그쵸? 그래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계열 분할 위치의 둘째 영역값. 이 둘째 영역값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여요? 요거 값을 얼마로 지정해야 돼요? 저희가 3으로 지정을 해야 돼. 얘를 둘째 영역의 값을 뭐로 지정을 해야 돼요? 3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게 모양이 분포도가 모양이 지금 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C2C라고 하는 계열을 분리하라 그랬어. 그래 C2C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게 C2C인지 어떻게 하냐면 이 범례를 보고 아는 거야. 이 범례에 보면 색깔 분포도가 나오잖아. 그쵸? 지금 주황은 B2G고 회색은 B2C고 노랑은 B2B고 파란 색깔이 C2C잖아요. 그쵸? 그래서 C2C라고 하는 거 얘를 말하는 거잖아. 얘 맞지요? 그쵸? 그럼 얘 분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봐보세요. 요 분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분리하고자 하는 계열에 갖다 놓고 마우스를 클릭해요. 그러면 얘가 하나만 선택이 되는지 2개만 선택되는지 보셔야 돼. 이 조각이 지금 얘만 이렇게 선택이 됐어.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만 동글동글동글한 게 나와 있잖아. 다른 거는 동글동글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빼면 빠져. 케이크 조각 분리하듯이 빠지는 거야. 다시 갖다 놓으면 또 붙어.
갖다 놓으면 떨어지고, 그죠? 너무 많이 떨어뜨리지 마세요.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모양 안 예쁘잖아요. 지금 살짝 떨어졌죠? 네, 이렇게 모양을 출력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분리해 주시는 거야.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차트 스타일은 스타일 몇 번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5번으로 지정하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트 영역을 선택해 놓고, 차트 어디를 선택해놔요? 영역. 차트 영역을 선택해야 돼. 여기 안쪽은 그림 영역이야. 요 바깥쪽 끝에 있는 부분들 있죠? 요 부분. 이렇게 바깥쪽 요 끝부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차트 영역이야.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 차트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 요 그룹에 보면 여기 차트 스타일 있잖아. 여기 차트 스타일 보이죠? 네, 여기 요 자세히 버튼을 요걸 펼쳐요. 얘를 자세히 버튼을 여기를 펼쳐서 지금 몇 번으로 하라 그랬냐면 5번이에요. 얘가 당연히 1번이겠지. 2번, 3번, 4번, 5번. 얘를 눌러주시면 돼. 스타일 자체를 몇 번으로 바꾸래요? 5번으로. 바꾸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지정해서 바꿔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 스타일 자체의 모양들이 다양한 게 되게 많죠? 막 이렇게 바뀌잖아, 모양 자체가. 근데 몇 번으로? 5번으로. 이 스타일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을 우리가 가져다 쓰는 거야. 그쵸? 그래서 5번으로 해주시면 되고, 4번에 보면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제목의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파란 강조 1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럼 일단 차트 제목을 넣어야 되니까 요 플러스 눌러서 차트 제목에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고 차트 위로 해주시고 글씨를 써야 되겠죠. 지우고 글씨를 적어주세요. 글씨를 입력해 주십시오. 요 내용을 다 입력을 하셨으면 차트를 선택을 하실 땐 제목 선택할 때 지금 매번 말씀드리지만 점선 모양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얘가 뭐로 되어 있어야 돼요? 실선이어야 돼. 실선으로 해주셔야 되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까는 차트 스타일인데 지금은 도형 스타일이야. 이 도형 스타일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서식에 가야 돼. 서식에. 아까 이 서식에 가면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 있었잖아요. 그 서식이야. 이 서식에 들어가면 여기 스타일이라고 보이죠? 여기 도형 스타일이라고 나오잖아. 이 부분에서 얘를 확장을 눌러서요. 여기 펼쳐서 미세효과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미세효과예요. 여기 좀 잘 봐주세요. 여기 얘네들이 미세효과고 한번 살펴볼게요.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보통 효과야. 이게 글씨들이 나오잖아. 이 밑에 있는 애들은 강한 효과예요. 이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 종류가 많은데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미세효과는 자주 나오니까 좀 보세요. 여기서 뭐 넣어주라 그랬어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원에 요거네, 요거. 얘를 눌러주셔야 돼.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 자체가 바뀌어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원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5번에 보면 모든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 값은 값하고 백분율로 지정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 요 플러스에 가서 플러스에 가시면 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죠?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값이야. 값. 그래서 여기 옆에 체크 표시 요거 눌러주셔서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조금 많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걸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여기 밑에 들어가면 기타 옵션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요. 기타 옵션에 들어가면은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값을 선택을 해야 되고 백분율을 선택해야 되잖아. 값 나와야 되고 뭐 나와야 돼요? 백분율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시선을 표시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얘는 빼야 되겠지. 그래서 레이블 내용은 문제에서 값하고 백분율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어디로 하라 그랬냐면 바깥쪽 끝에요. 여기 보면 레이블 위치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레이블 위치를 어디로 바꿔야 돼요? 바깥쪽 끝에. 바깥쪽 끝에로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시한 대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 숫자를 지금 비교를 해보게 되면 26,318이라고 나와 있고 아래쪽에 퍼센트가 내려갔어. 우리는 지금 몇 줄로 나와 있어요? 한 줄로 나와 있단 말이야. 쉼표로 구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에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결과물에 봤을 때는 퍼센트가 아래쪽에 내려가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요 구분기호를 보셔야 되는 거야. 이 구분기호가 지금 뭐로 되어 있어서? 쉼표로 되어 있어서 얘가 쉼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구분기호라고 하는 거를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얘를 눌러서 뭐로 바꿔주시냐면 줄바꿈이지 뭐. 줄이 바뀌어져 있잖아.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줄 바꿈으로 해주셔야 돼. 그래야 결과물하고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모양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레이블 값을 넣어주고 나서는 그 값만 표시하는지 백분율이 나오는지 요거를 표시하는 방법은 요 플러스에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인 거는 확실하잖아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뭐로 들어가요? 기타 옵션에 들어가서 값하고 백분율
그 다음에 바깥쪽 끝에, 그리고 구분 기호를 내가 줄을 바꿔서 할 건지 쉼표로 구분할 건지를 여러분의 출력 결과를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더블 클릭이나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에 들어가는 거야. 그죠? 바꾸실 때는, 수정하실 때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